근데 그 설명서랑 충전기 기존에 구성품이 다 있어서 의심을 안 했죠. 자물쇠도 해놓고 제 용품도 다 있었는데 같이 들고 와버립니다. 솔직히 공범인지 아닌지 몰라서 자전거 돌려드릴 수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. 요즘 물가도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필요한 물건을 중고 거래로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. 저도 가끔 필요한 거 중고 거래 한번 들여다보기도 하는데 집에 있는 안 쓰는 물건들도 팔 수 있고 잘만 하면요. 중고 마켓을 통해서 필요한 물건들 아주 싸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저도 그래 봤고요. 자, 그런데 중고 마켓에 신종 사기 방법이 또 등장했습니다. 그러니까 좋은 물건 하나 샀는데 사용하려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렌탈 제품이었다고요? 그래서 그냥 회수해 가버렸다고 해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렌터를 통해서 어떠한 장비라든지 물건을 이 렌탈을 하고 있던 사용자가 나 물건을 분실했다라고 네. 분실 신고를 렌털 업체에 접수를 시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렌털 업체에서는 사실 출동해서 그러한 물건을 회수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. 네. 이른바 렌털깡이라고 하는데요. 내가 실제로 렌털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물건의 값을 다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를 속여서 마치 내 소유의 물건인 것처럼 속여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렌털깡이라고 하고요. 실제 이런 사례가 많이 접수되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. 그 삼성전자에다가 혹시 이런 경우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그러더라고요. 어차피 명의로 처음에 렌탈을 했으면 그 렌탈비는 그 사람은 계속 내야 되는 건데 지금 중고로 산 사람만 돈 주고 피해를 본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법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렌탈 계약을 체결한 렌탈 계약자가 렌탈 계약상의 의무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. 즉 남은 기간 동안 렌털 비용을 내야 되는 것이죠. 다만 분실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렌털 아하. 업체에서는 사전에 탑재되어 있던 GPS를 추적을 해서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회수해 갈 수 있었던 것이죠. 그러면 남은 법적 관계는 렌털 계약자 그러니까 이 물건을 판매한 사람과 그 물건을 구매한 사람 사이에 아무런 이유 없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사실 돈을 입금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 중고로 뭐 살 때 예를 들어 제가 세탁기를 사고 싶어요. 중고 거래로. 근데 의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이게 그럼 렌탈 제품인지 아니면 진짜로 이 사람이 돈 주고 다 산 제품인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? 그게 이 업체에 문의를 해보았을 때 시리얼 넘버로만 이게 렌털 제품인지 아니면 소비자가 정당하게 매장에서 돈을 주고 구매한 상품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네. 그렇지 못하다라고 합니다. 아하. 그렇기 때문에 중고거래에서 사실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뭐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 아니면 어디서 구매했다면 구매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고 사실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소비자가 굉장히 좀 주의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렇군요. 나옵니다. 일단 이번에 벌어진 일은 자전거였습니다. 자전거 렌탈된 거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하고 그다음에 중고 시장에다 내다 판 건데요. 저희가 중고 자전거 구매자와 렌탈 업체의 통화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다른 분께서 원래 그 기기 소유자분께서 분실 신고를 하셔가지고 그게 렌탈이었나요? 네, 렌탈이었습니다. 제가 이거를 중고로 샀는데 그분이 키랑 뭐 설명서 다 가지고 계셨거든요. 저희가 GPS가 있다 보니까 분실 신고가 저희가 들어와서 수거가 된 거고요. 만약에 이분이랑 이제 중고 거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분을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신고하면 그래서 자전거를 받을 수 있나요? 저희가 그 자전거를 드릴 수는 없어요. 저분은 그러니까 돈 주고 자전거를 중고로 샀는데 분실 자전거라고 하면서 가져간 겁니다. 업체에서. 그냥 자기 돈만 날린 셈이죠. 자, 중고 거래할 때 소액의 경우에는 사기여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귀찮으니까요. 그리고 또 피해 구제가 힘들다는 점을 노려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 글쎄요. 소비자 입장에서 중고 거래할 때는 조금 더
면밀하게 살펴보고 주의를 해야 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지금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.